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64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심리학이 일상생활에서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엔 마치 심리학에 통달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은 감정, 마음, 그리고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누군가의 마음이나 미래를 꿰뚫어보는 학문은 아닙니다. 또 심리학에 대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관계에 능숙하게 되어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신 학자들 그리고 상담사들도 늘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무지한 세월이 길었던 탓에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심리학이 잘못 인식되게 되어 상처에 집착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집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배려하라고 요청하거나 자신 스스로 그 상처만 움켜쥐고 자신의 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거나 그것에 움츠린 것에 대해 상처받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상처는 존재하고 그것은 큰일이지만 상처에 대해 자신 어떤 부분도 감내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빠져드는 것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 자신의 상처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키울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상처받을까봐 조금이라도 마음이 어려울까봐 조금이라도 힘들어할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자라서 자신의 자녀에게 그것을 되풀이하게 되고 더 슬픈 일은 그렇게 자란 자녀는 자신의 부모에게도 상처 줄까봐 조금이라도 마음을 어렵게 할까봐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영범이라는 캐릭터의 남자가 나옵니다. 금명이라는 여자와 대학 때부터 신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어머님의 극심한 반대와 통제로 결국 금명이라는 여자는 청첩장까지 맞추어 놓고 결혼을 틀어버립니다. 영범의 엄마는 시골 출신의 가난한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아들에게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며 왜곡된 모성애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영범의 엄마를 비난합니다. 아들의 인생은 아들 건데 왜 저렇게 통제하고 왜 아들의 여자친구와 그 집안에 하대하느냐는 것이죠. 세상에는 자신과 자녀를 분리하지 못해 자녀의 인생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해야만 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 태어나서 일평생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에게 그런 동일화를 느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 강력한 애착과 동일화 없이는 어쩌면 아이를 잘 키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애착과 동일화를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아의 목표는 독립이니까요. 그런데 독립은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끈끈하게 묶여있는 애착과 동일화의 끈을 잘라내는 것은 생사를 자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어떤 부모도 고통 없이 한 번에 그것을 잘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모가 여러 번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면서 며칠 밤낮을 많이 울어가며 이 과정을 감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은 불가능하니까요. 이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부모, 시작했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춘 부모, 시작은 해서 반쯤은 갔지만 끝끝내 못 가는 부모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부모가 또는 우리의 주변의 어떤 부모들이 독립의 과제를 완수했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하고 훌륭한 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박수 받아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가 이 과제를 시작도 못했거나 아니면 시작했지만 조금 가다가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지점에 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어떤 때는 너도 어른이니까 너도 독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라 스스로 책임을 져라 하시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을 들어라 통제적인 말을 하시더라도 그에 대해 너무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어렸을 때 건강한 독립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마음은 있는데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시거나 속도가 조금 느리셔서 그렇지 독립으로 가는 중이시긴 할지도 모르니까요. 문제는 부모가 독립의 과제를 다 이행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었다 하시더라도 이 독립의 문제가 오롯이 부모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에서 아무리 어머니가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라고 독립의 과제를 시작하지도 못한 부모처럼 행동한다 하실지라도 성인이 된 자녀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대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독립의 과제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독립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거나 말이죠. 자녀가 자신의 독립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말처럼 그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자기 안에 존재하는 부모의 세계를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그 세계를 깨부수는 것, 쉬운 일일까요? 효도와 순종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에서 이 일은 때때로 부모에 대한 배신이나 무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같은 마음의 죄책감, 안정적이고 익숙한 세계를 자기 손으로 깨뜨려야만 하는 위험 감수와 불안감을 무릅쓰고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고통을 마주해야지만 가능한 일이 바로 자식에게도 무척 어려운 독립입니다. 그래서 독립의 과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했다가 이행하지 못하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주 성숙한 부모는 자신이 심어놓은 세계를 깨고 나오도록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부모는 정말로 소수입니다. 이처럼 독립은 부드럽고 젠틀하고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독립은 스스로 상처받고 또 남에게 상처를 내면서 울면서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과정을 쉽게 상처 주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 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는 독립은 부모든 자녀든 못합니다. 제가 이처럼 길고도 길게 독립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없는 당신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독립의 과업을 이루지 못한 부모를 두고 있거나 본인이 성인으로 독립을 못했거나 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이유를 들어보면 다들 마음이 약하고 착해서 자신이 독립을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의 이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상처받는 것이 어려워서, 고통을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서 독립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을 소멸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 자녀 간의 독립의 불이행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타인과 연결되면서도 자기 주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늘 주변 사람 배려하느라 바쁜 사람, 친구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에게 나쁘게 하는 친구 때문에 속상해하는 아이, 눈치 보는 아이,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다른 아이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아이, 이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하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극심하게 반대당했던 남자 캐릭터는 결국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헤어진 게 아니고 이별당한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를 선택했냐고요? 아니요. 그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 줄까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의 가장 큰 일은 상처 줄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할 수 없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당연하니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를 넘어서서 상처 줄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상처가 두려워 독립으로 가는 길에서 서성이고 계시다면 나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